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북에는 군산 선유도 33, 익산 21, 전주 18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씩 내리겠고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13.5도, 전주 15도 등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5mm 안팎이 더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진안군 의료원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진안군 의료원의 채용 비일입니다. 의료원이 문을 열면서 경영과 관리를 맡을 주요 보직에 전문가가 아닌 선거 캠프 출신들이 채용됐는데 이 과정에 군수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향로 진안군수의 조카 A씨가 진안군 의료원 4급 관리직으로 채용된 건 2014년. 군수 선거를 치르고 5개월 뒤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병원 행정사 자격증까지 갖춘 지원자를 제치고 관련 경력 전무에 선거 캠프 출신 A씨가 합격한 겁니다. 면접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수 조카가 선거 캠프에서 고생해 또는 그저 조카라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여기에 비리가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군수와 공무원, 면접위원들이 A씨를 포함해 특정 인물들이 채용되도록 이를 꾸몄다는 건데 이렇게 뽑힌 인물 중엔 동료 성추행으로 해임된 뒤 군수 선거 캠프에 합류한 전 진안군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니까 뭐 다 주면서 될 사람들 다 주면서 내가 그거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고요. 당시 면접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무원의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분석해 이들의 비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직장인들의 면접 점수 높게 좀 의료원장의 직원 채용 권한을 방해한 거죠. 경찰은 이향로 진안군수와 공무원 그리고 당시 면접위원 등 모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천의 옛 풍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안반이 최근 터파기 공사 중에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주시는 안반을 폭파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경관적 가치가 크지 않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는 게 이유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추천대, 어른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바위돌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 물길이 깎아낸 듯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이곳은 과거 전주천의 물길이 흘렀던 곳입니다.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전주천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바위들은 조만간 폭파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안반을 제거한 자리에 6,400제곱미터 넓이의 콘크리트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흙을 덮어 메꿀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는 현재 공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바위를 그대로 둬도 빗물을 저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상 안반을 폭파해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빗물 정원 형태, 습지의 기능도 유지하고 전주천의 경관도 연계를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그러나 경관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설계를 변경하려면 다시 심의를 받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깊이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한 20억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긴 세월 땅속에 묻혀있다 모습을 드러낸 전주천의 옛 풍광이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기로 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 안건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내 정치 지형은 물론 도내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두 7%의 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300석인 국회 의석으로는 21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3명에 그칠 경우 지지율과 실제 의석은 18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례율 50%를 적용해 9석의 비례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남는 20, 30석을 다시 한번 정당별 득표율로 나누어 가지면 한두 석의 추가 의석이 돌아가 국민 지지율과 실제 의석 차이가 상당 부분 보완됩니다. 정치가 엘리트 정치인 개인에서 정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연동형은 매우 좋겠지만 이 절반의 연동형도 실제로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바뀌는 시작이 될 거다.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가 본격화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어 온 이합 집산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출현도 가능해집니다. 지역 선거구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 이 안대로라면 전북의 지역구 10석은 7석 내지는 8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주, 갑을병과 군산 등 4개 선거구 이외에는 12개 시군을 서너 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거구가 축소되면 많은 지역에서 본선은 물론 예선부터 같은 당의 전현직 의원 또는 유력 인사들끼리 맞붙게 돼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안 통과에 칼자루를 쥔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감소를 꺼리는 만큼 지역구는 그대로 존치하고 비례 의석만 더 늘려서 국회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심의 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는 원칙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를 대신할 새로운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장수군을 비롯해 전국 8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 축구협회 심사위원들이 장수군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장수군 경마장과 한국 마사고가 있는 해발 500m의 산허리. 이곳이 장수군의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입니다. 장수군은 이곳 42만 7천 제곱미터에 소형 스타디움 1개와 축구장 12개, 그리고 선수 전용 공간과 교육시설, 축구협회 사무동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사업비 1,130억 원 가운데 94%인 1,059억 원은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나눠 부담하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힘과 꿈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돈도 좋지만 자긍심과 장수군이 나갈 방향을 키워주고자 하는 게. 축구협회 심사위원들은 장수군 후보지가 청정지역이고 훈련하기 좋은 곳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 대부분을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부담하겠다는 제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졌고 또 교육 등 주변 정주 여건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취해된다면 직원들도 상당수 여기 상주하게 될 거고 그러는데 그 교육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여건이 어떤지. 장수군에서 준비하신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과 또 의지와 또 열정 이런 게 아마 그 마음 속에 다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축구협회는 축구 종합센터가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 2조 8천억 원, 부가가치 1조 4천억 원, 고용 유발 4만 1,000명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장수군의 입지 조건과 지원 내용을 천안시와 경주시 등 다른 7개 경쟁시군과 비교한 뒤 빠르면 이달 말에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차의 주행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군산에 만들어졌습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을 키우는 선도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스와 화물차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기울어진 도로를 내달립니다. 차량의 동력과 연비를 평가하는 시험 주행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화물차가 보행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멈춥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의 성능 시험입니다. 자동차의 주행성과 안전성, 내구성과 자율 주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군산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세 번째 공공 시험장으로 8개의 시험로를 갖췄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승용차는 물론 초대형 상용차의 주행 시험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상용차와 특장차가 최대 적재 상태에서 시험 가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주행 시험장이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주행 시험장에는 전기차와 타이어, 자율주행 업체 등 6곳의 소규모 연구소가 입주합니다. 단순히 성능 시험장을 넘어서 상용차 중심의 수소와 전기,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이 우리나라의 울산, 그다음에 아산에 이은 더 큰 지역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6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전북 상용차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자유무역 지역 7개 업체가 올해 안에 신규 사원 11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점자책을 발행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군산 자유무역 지역 7개 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군산시와 고용 창출을 위한 2차 MOU를 맺고 올해 안에 모두 11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들 업체에게 컨설팅과 성장 지원금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남원관광 점자책을 발행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점자책은 남원 소개와 현황, 즐길거리, 먹거리 등 모두 30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이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7회 마실축제 개막을 앞두고 매창공원에서 별빛마실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별빛마실은 이번 축제의 야간 경관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3일까지 43일 동안 매창공원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7회 부안 마실축제는 산과 들, 바다가 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부안만의 정과인심 그리고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눈 완주군이 내년까지 7억 4천만 원을 들여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 개선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용진읍 소양 제2교에서 용진파출소까지 600m 구간을 바람, 발길, 시간이 머무는 곳 등 3가지 테마로 꾸밀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대가 지난 10년간 학교 시설 사업 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8개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 기반 조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대는 산학연 협력센터를 신축하고 남은 11억 원의 공사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10년간 5개 사업에서 33억 원의 공사 집행 잔액을 용도 외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시설 사업비 집행 잔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전북대에 대해 내년 시설 공사비를 줄이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전라도가 임기제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뽑은 일이 감사에서 드러나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라도가 공개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전라도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5급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뽑고 시험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10개 부처는 지난해 11월 전라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신학기 시작 이후 지난주까지 발생한 학생 독감 환자 수가 7,600명을 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주 1,500여 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독감 환자는 7,6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환자는 3월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 4월 초부터 급격히 증가해 일주일에 1,5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의 60% 이상은 초등학생이며 일선학교에서는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등교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고창군 심원면 한 복분자 공장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50제곱미터와 복분자 70톤이 타서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 배수관 전선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